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음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 몇 가지 필수 소개사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음 생성의 필수적인 조음 기관을 가볍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듯 제일 먼저 폐에서 기류가 분출되고 이 기류가 기도를 타고 제일 먼저 성문을 지나게 되죠. 성문을 통과한 이후 연구개라는 조음기관에 도달하게 되어 이 연구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기류가 비강으로 흐르게 되고 이 그림에서처럼 닫혀있는 경우에는 구강으로 기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연구개의 앞에는 경구개라 하여 혀로 치아로부터 목구멍을 향해 뒤로 굴려보면 단단한 입천장 부분을 경구개라고 하고 더 뒤로 만져보면 느껴지는 부드러운 부분을 부드러운 입천장 혹은 연구개라 하였습니다. 경구개의 앞에는 잇몸 혹은 치경 부위가 있고요. 치경의 앞에는 치아가 존재 그리고 그 앞에는 입술이 있죠. 모음 소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 언어 생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혀에는 혀끝, 혀날, 전설, 중설, 후설 부위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자음에서는 혀끝 부위와 혀의 날 부위의 차이를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자음의 다양한 분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가볍게 개념을 잡기 위함이니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져도 단순히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으나 극히 정상적이며 어차피 강좌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즉 마음 가볍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음이란 예전에 설명해드렸듯 소위 닷소리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 성문을 통해 빠져나온 소리가 조여진 혀, 입술 등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소리이기에 닷소리라고도 불리는 이유인데요. 하여 자음이란 이 조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른 분류, 성문이 진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른 분류, 그리고 전반적인 소리의 생성 방식에 따른 분류로 각 자음의 특성을 구분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자음은 이 세 가지 분류 방식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하며 역으로는 조임 위치와 성대의 진동 여부와 생성 방식을 올바르게 갖춘다면 해당 자음이 완벽하게 소리 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자음들을 조임 위치에 따른 구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그룹인 양순음은 양순 즉 두 개의 입술이 맞닿으며 소리가 나는 자음들입니다. 프, 브, 소리를 내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서로 맞닿게 되죠. 그 다음에는 순치음으로써 순과 치가 서로 닿는다는 말이니 입술과 치아가 맞닿는 소리가 되겠죠. 이 그룹에는 와 발음이 소속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그룹인 설치음인데요. 한자 그대로 혀와 치아가 닿는 소리입니다. 와 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치경음으로써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에서도 이 치경 혹은 잇몸 부위에서 가장 많은 자음의 소리가 발생한답니다. 이 그룹에는 무려 트, 드, 스,
z, o, ch, z의 다양한 자음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은 경국의 음으로 단단한 입천장 부위에서 조임이 발생하는 소리들인데요. 영어에는 sh, 유, 이 소리들이 해당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연국의 음으로 성문의 조임 혹은 수축이 부드러운 입천장에서 발생을 하는 소리로 크, 그, 가 해당 그룹에 속합니다. 영상물 속에서 혀가 어디에 닿게 되는지 잘 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문음은 무엇을 삼킬 때, 목 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이자 그 부근에 존재하는 성문이 조여지며 소리가 발생을 하는 자음으로 자음의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성문의 진동 여부에 따라 진동이 없는 경우 무성음, 진동이 있는 경우를 유성음으로 각각 구분을 하는데요. 진동 여부는 화면 속의 위치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보면 명확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소리를 잘 듣고 손가락은 화면 속의 위치에 대주신 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letter P의 자음 소리죠. P라는 발음을 하는 경우 성대가 진동을 하나요? 안 하죠. 하여 P는 화면 속의 분류와 같이 무성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P와 쌍둥이 발음인 B를 해보겠습니다. B, B, B. 성대가 진동을 하나요? 가벼운 떨림이 느껴지시죠? 하여 B의 경우는 유성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분류 방법을 통해 아무 모음이나 발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우, 진동이 있나요, 없나요? 네, 모든 모음들도 사실 유성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성 방식에 따른 분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분류 방법인 폐쇄음은 폐쇄라는 말 그대로 소리가 나오는 성도가 일순간 완전히 막혔다가 공기는 계속 발산이 되는데 한쪽 끝을 막아주면 성도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압력이 높게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터뜨려주며 소리가 발생하는 자음들이 폐쇄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프 발음을 3번만 해보시겠습니다. 프, 프, 프. 소리가 막혔다, 터져 나온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시나요? 그 다음 분류 방식인 마찰음은 성도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고 좁게 수축된 상태에서 호흡이 길게 빠져나오며, 즉 좁은 통로로 소리가 통과하며 마찰의 소리가 발생을 하는 자음들입니다. 역시 저와 함께 스 자음을 3번만 반복하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스, 스. 좁아진 성도를 통해 소리가 마찰을 하며 발생하는 소리라는 의미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은 파찰음으로서
폐쇄음과 마찰음의 생성 원리가 반반 적용된 마치 발음계의 짬짜면으로 볼 수가 있는 자음들인데요. 성도가 폐쇄음처럼 완전히 막혔다가 일반 폐쇄음처럼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찰음처럼 조여진 상태까지만 열려주는 소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 해당 소리로 넘어가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음으로서 추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시듯 연구개를 열어줘 비강에서 소리의 진동이 발생을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유음으로 일반 국내 학생분들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L과 R의 소리이기도 하는데요. 공기가 아주 약간 부분만 막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기도 부드럽게 배출, 소리도 부드럽게 들리는 자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과 음이 있는데 조음 기관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그 움직임이 지속되는 사이에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 자음들입니다. 이 소리들도 국내 학생분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으나 사실 생소한 개념이기에 추후 해당 발음을 공부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유음은 단 2레슨을 진행하며 완벽하게 잡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소리이기에 자음 과정 전체 동안 조금씩 연습 및 마스터가 진행돼야 하는 유음의 2가지 소리에 대한 연습 방법을 미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생성 원리는 치경음으로서 모든 치경음이 그러하듯 혀가 치경 혹은 잇몸 위치에 닿는 소리입니다. 투시 영상에서 보셨듯 혀를 치경 부위에 대준 상태로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참고하실 점은 영어의 자음은 대부분 혀의 끝이 아닌 더 뒷부분에 해당하는 혀의 날 부위를 치경에 대줘야 하기 때문에 혀 끝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치아 뒷면 혹은 사람에 따라서 혀의 끝이 윗 앞니와 아랫 앞니가 음식을 씹을 때 서로 닿는 그 절삭면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듯 이 원어민의 경우 혀 끝이 윗 아랫니의 아랫면에 닿을 정도로 나와 있죠. 발음의 경우 혀의 끝이 아닌 혀의 날 부위를 치경에 대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혀의 모양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혀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는 좌측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올바른 L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혀의 끝 부분을 살짝 내밀어줘서 마치 우측의 그림과 비슷하게 다소 뾰족한 모습을 취해야만 화살표 모양처럼 공기가 치경에 닿아 있는 혀의 날 부위 양 옆으로 부드럽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혀를 좌측과 같이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측과 같이 혀가 둥글둥글한 모습이 아니라 우측과 같은 혀의 모습을 취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상태로 혀의 날 부위를 치경에 대주면 입안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혀의 양옆 부위에 동공이 형성된 모습이 보이시죠?
이 구멍들을 통해 소리가 부드럽게 별다른 장애 없이 흘러나와야지만 완벽한 L 발음이 가능합니다. 사실 R 발음보다는 L 발음이 대부분의 경우 마스터하기가 더 어려운 발음이니 잘 안 된다 해도 기필코 마스터하겠다는 정신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역시 대다수 국내 학생분들에게 있어 발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가름하는데 지표로서 흔히 사용되는 R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은 영어의 긴장 모음 이와 여러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자음이자 모음이기에 우선은 스텝 1에서 배웠던 이 모음을 해보겠습니다. 혀 끝은 아랫니와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 닿아 있는 상태죠. 혀의 양옆 부분은 윗 어금니를 밀어주는 상태겠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부분은 절대로 미동 없는 상태로 혀의 끝 부분만 입 안에서 치경 부위를 향해 영상 속의 혀 높이처럼 딱 45도 각도까지만 올려주겠습니다. 그 이하로도 이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45도 각도를 늘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여 소리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소리 체득이 꽤 진전된 상태에서는 이라는 도움 닫기 소리 없이 바로 로 반복하여 소리를 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입술 영상은 현 단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음 과정의 전반적인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 발음을 좀 더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영상물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